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자신의 모습에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다들 있으시죠? 사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정작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까지 잘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리학과 함께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님들을 위해 매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심리학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꺼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꺼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심리학 관련 지식을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 잘 보내셨나요? 저는 5월 3일에 모든 시험과 레포트가 끝났었어요. 원래 공식적인 중간고사 기간은 4월 29일까지였는데요. 이미 다 끝난 친구들이 누워서 뒹굴뒹굴 쉬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남들 놀고 있는 것을 보면 더 놀고 싶은 건 정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번 시험은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작년 1학년 때 전공을 안 듣고 교양만 들었었는데요. 확실히 2학년이 되어서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뭔가 더 심오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타전공 공부까지 시작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무사히 시험을 치른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결과가 좋게 나온 분들은 다음 시험에도 이 기세를 몰아 대박 나시고요. 결과가 아쉽게 나온 분들은 다음 시험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합시다. 항상 응원할게요.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밖에 나오면 땀이 삐질삐질 나올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밤에 좀 선선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가볍게 걸칠 겉옷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몸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머니 속 심리학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심리학 관련 꿀팁과 제 진심을 담은 조언까지 모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리학 주머니를 같이 열 준비가 되셨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봅시다. 벨리의 Like 1999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주머니 속 심리학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연애 관련된 서적이 쫙 깔려 있잖아요. 연애할 때 자존감을 올려주는 도서라든지 남녀의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담은 책이라든지 자신의 연애를 재밌게 또는 아련하게 풀어놓은 책 말이에요. 하지만 그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은 바로 연애 심리학 책이죠. 그런 책들을 보면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구나.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심리학 효과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와 갤렌데 마법 효과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의 사랑 이야기죠.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심리학 효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갤렌데 마법은 도대체 어떤 마법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볼게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란 연애를 하는 남녀의 사이에 장애가 있으면 유대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데요. 살짝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랜 기간 원수 사이였던 몬테규와 캐플렛 가문의 아들과 딸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면 무도회에서 서로에게 한눈에 반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죠. 그런데 로미오의 친구인 머큐소가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와 싸워 죽임을 당하고 이에 복수하기 위해 로미오는 티볼트를 죽인 후 추방형을 받게 됩니다. 로미오가 추방당하기 전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데요.
그 후 줄리엣은 자신을 파리스와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약을 마시고 죽은 채를 하게 됩니다. 이를 모르는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게 되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시간에 딱 깨어난 줄리엣은 숨진 로미오를 발견하고 단검으로 자살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결국 이 둘의 사랑은 원수 집안의 자제라는 이유로 극심한 반대를 받아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참한 비극을 맞게 된 거죠. 이처럼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유를 위협받거나 주변에서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반응을 나타내며 반대할 경우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더 강하게 저항하는 심리적 현상을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설득 메시지의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리적인 반발도 커지는데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보면 엄청 부자인 남자의 어머니가 가난한 집의 여자와 따로 만나서 우리 주원이랑 헤어져라. 얼마면 되겠니?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던져둘 때 여자는 무릎에 놓인 두 주먹을 꽉 쥐며 이야기하죠. 어머니, 저 주원씨 포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주원씨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이 허락해주세요. 정말 가난하다면 그런 돈을 덥석 받고 헤어질 수도 있을 텐데 부모님의 반대라는 큰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사이가 더욱 애틋해지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작용해 주원 씨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험이나 바쁜 일로 인해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애틋함을 배로 만드는 것인데요. 바쁜 상황으로 인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때로는 연인 사이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지금은 1시 31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 숨어있는 복잡 미묘한 심리들, 늘 알쏭달쏭 궁금했던 내 마음까지 알 수 있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와 갤렌데 마법 효과에 대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해볼 효과는 갤렌데 마법 효과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죠? 사실 저도 이 갤렌데 마법 효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효과인데요. 마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더 로맨틱하고 꿈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한번 갤렌데 마법 효과를 설명해 볼게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셔야 해요. 갤렌데 마법 효과는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인 연애의 행방에서 나오는 갤렌데 마법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일본의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해 아시나요? 책을 좀 읽는 분이라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도서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서점 밀리의 서재가 지난 15일 발간한 밀리 독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완독할 확률과 완독 예상 시간 등 완독 지수가 높은 해외 소설가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의 행방 책에 나오는 갤렌데 마법의 내용을 담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모모미는 다시 그의 모습을 눈으로 찾고 있었다. 갤렌데 마법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갤렌데에서 만나면 이성이 실제보다 몇십 %쯤 더 멋있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고글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다든가 스키복으로 몸매를 가릴 수 있다든가 스키나 스노보드의 실력을 보고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눈밭에서 도움을 받고 자상한 배려를 받다 보면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것도 있다. 이 책의 구절이 갤렌데 마법 효과를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이처럼 갤렌데 마법 효과는 스키장처럼 눈이 덮인 곳에서 남녀가 만나면 더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론의 분위기가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굳이 스키장이 아니어도 되긴 해요. 갤렌데 매직 효과의 요점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닌 휴양지에서 만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효과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름에 휴양지에 가지 못하는 것에 속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행지만 딱 가면 정말 애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코로나19가 자꾸 회방을 놓네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보고 멋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저를 보고 큰 호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지금 날려버린 거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휴양지에 갈 계획을 세우는 상상을 하는 것밖에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온천이든 스키장이든 휴양지를 찾아 힐링도 하고 새로운 사랑도 만들러 가봅시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약간 아쉬워서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해볼 심리 테스트는 연애할 때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여기에 3장의 트럼프 카드가 있습니다.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세요. 첫 번째, 스페이스 에이스. 두 번째, 다이아몬드 에이스. 마지막으로 하트 에이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천천히 골라주세요. 잠시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애 심리 테스트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틀린 부분도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맹신하지 말 것 꼭 유의해 주세요. 첫 번째, 스페이스 에이스를 고르신 분들입니다.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자존심이 매우 강하대요.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연애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유리한, 주도적인 위치를 바라고 찾기 때문에 상대보다 자신이 먼저 애정 표현을 하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또 남이 나를 볼 때 표현을 못하는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액션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칭찬과 사랑 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 찾아올 나쁜 일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고르신 분들입니다. 과한 인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 리더십도 있고 사람이 참 좋아 보이지만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은 이런 성품 때문에 자신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섭섭한 것은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관심 가져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에이스를 고르신 분들인데요. 너무 과도한 사랑이 되려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나 애정이 아주 높은 편으로 스페이스 에이스와는 반대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질투심이 강해서 애인이 억눌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심적으로 지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선 혼자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셨나요? 저는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골랐는데요. 확실히 제가 주목받는 것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과 두루두루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연애를 돌아보면 애인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오늘의 심리 테스트도 역시 저한테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주머니 속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와 갤런드의 매직 효과, 카드로 알아보는 내 연애의 유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기억해 두시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싶을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애틋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꺼낸 심리학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주, 연출의 도은서, 모니터의 조수민, 제작 진행의 임화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